푸른밤 종현입니다. 여기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너는 나를 울고 싶게 만들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에게 놀랍고도 재미있는 변화가 있었다는데요. 이야기를 듣기 전과 후의 체중에 차이가 생겼다는 거죠. 예상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텐데요. 체중을 줄어들게 만든 말은 너는 나를 행복하게 해 였다고 해요. 너 때문에 울고 싶다는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체중이 늘어난 건 물론 두통까지 호소했다고 합니다. 말에도 무게가 있다는 것의 과학적 증명이라고 봐야 할까요? 굳이 실험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요. 말 몇 마디에 어깨를 펴게 되는 날이 있고 묵직하게 나를 짓누르기도 하는 걸 보면 우리가 나누고 사는 것들 중 가장 가볍고도 무거운 것이 맞겠다 싶죠. 7월 9일 오늘과 내일 사이 여기는 푸른밤입니다. 설명하려 했지만 7월 9일 토요일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브로콜리 너마저의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였습니다. 브로콜리 너마저 분들 제목 진짜 잘 지으시는 것 같아요. 네, 매력적인 또 곡이었습니다. 자, 오프닝에서 사람을 살찌게 만들고 빠지게 만드는 문장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너는 나를 울고 싶게 만들어, 이 두 가지의 문장. 글쎄 사람들이 이제 행복하고 즐겁고 막 그러면 살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찌 보면 좀 반대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너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이게 나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평균치로 나를 돌려놓는 그런 말은 아닐까요? 건강치로 몸무게를 너는 나를 울고 싶게 만들어는 거. 이건 스트레스 혹은 여러 가지 작용들을 통해서 사람을 먹게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매운 거 드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일하는 스텝 분들 중에서 메이크업 하는 분 계시는데 실장님이 항상 스트레스 받거나 막 그러면은 날 정해놓고 매운 걸 드시더라고요. 진짜 매운 걸 드시는데 그럼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장염도 걸리고 그런 경험들이 종종 옆에서 보게 됩니다. 적당한 게 가장 좋겠죠. 스트레스 풀다가 신체적으로 병을 얻으면 안 되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미드나잇 스포일러 영화 전문기자 신기주 기자님 모시고요. 3부는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채워지는 코너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준비되어 있어요. 방송 중에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 문자 100원이 추가되는 샵 8000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고요. 무료인 미니 어플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푸른밤은 마운티아, 개념플러스 유형, 인터파크 투어, 넥센타이어, 자유투어 여행사, 다우닝 산업, 부영주택, 경동 나비엔과 함께합니다. 까만 밤 하늘 구름 위에 숨은 별빛은 푸른 밤 나와 함께 하고파. 아름다운 이 기억에 너와 나
밤 종현입니다. 인도의 어느 정글 마을, 늑대 무리에 뒤섞여 늑대처럼 자라온 한 소년이 있습니다. 동물들과 대화를 나누고요, 나무도 타고요, 인간의 모습으로 정글의 법칙을 따르며 살아갑니다. 영국의 소설가 러디어드 키플링의 작품이 또 한 번 영화로 돌아왔죠. 미드나잇 스포일러, 오늘은 정글북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시다. 네, 영화, 경영, 경제, 건축, 인터뷰 전문 기자님 신기주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프닝부터 정글북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다. 예, 붙이려고요 오늘. 했습니다. 네. 네. 요즘에 이제 정글북 혹은 이 정글과 관련돼 있는 어떤 캐릭터들이 출연하는 작품들이 한꺼번에 개봉을 했더라고요. 뭐 레전드 오브 타잔이라는 네. 영화도 있었죠. 사실 뭐 개인적으로 저는 그 영화 보고 싶은데 거기 나온 여배우가 있었죠. 아, 네. 그래요? 마고로비. 네. 저런. 봐야 합니다. 레전드 오브 타잔 봐야 돼요. 빅쇼트에서도 마고로비가 네, 저는 그 쇼트한 그 장면 하나만 딱 기억나고요. 저도 빅쇼트였죠. 네. 빅쇼트를 집에서 봤는데 네. 마고로비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 씬. 정말 설명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전혀 설명 안 들어오고요. 아니 그 순간에는 귀를 기울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듣겠고. 네. 그 정도의 매력이 있는 사람이 그리고 심지어 알아들은 척 하고 싶어지죠. 네. 그 마고로비가 레전드 오브 타잔에도 나오고. 네. 그리고 오늘 또 얘기를 나눌 정글북. 에는 잘 찾아보시면 스칼렛 요한슨이 나옵니다. 아, 그래요? 목소리가 나오나요? 네. 저런.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영화 보시면 네. 스칼렛 요한슨의 그 요염함의 파라는 목소리구나 알 수 있어요. 왜 허에서도 맞아요. 스칼렛 요한슨이 나오잖아요. 근데 왜 목소리 듣다 보면 목소리만으로 사랑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죠. 사실 오늘 뭐 여러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먼저 얘기를 하나 꺼내자면 배우의 연기의 파랄은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 한석규 씨가 네네. 원래는 성우였고 그 이병헌 씨 같은 분들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아서 CF 할 때 목소리로만 출연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소리, 이 발성, 딕션 그리고 그 전달력 이것이야말로 그 감정, 그 연기의 파랄이고 나머지 이할은 이제 표정, 뭐 또는 몸짓 뭐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뭐 단정 뭐 있지만 얘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이 정글북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배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목소리로만 얼굴은 나오지 않고 왜냐면 이제 우리 처음 시작이 이제 정글을 배경으로 한 영화들이었죠. 레전드 오브 타잔에서 마고로비가 목소리도 나옵니다. 얼굴도 나오고요. 얼굴과 몸매가 같이 나옵니다. 예. 하지만 정글북에서는 그 주인공인 모글리 역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등장인물들이 인간이 아니고 동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그런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거기서 목소리 연기를 이 동물들의 연기를 한 배우들이 빌 머레이, 네. 벤 킹슬리, 스칼렛 요한슨, 네. 뭐 크리스토퍼 월켄 같은 배우들이 나옵니다. 네네. 빌 머레이는 뭐 최근 에스콰이어하고도 미국판하고 인터뷰도 했었는데 보면 이 배우의 구력과 그 실력이 이 영화 안에서 정말 제대로 구현이 되어요. 네. 뭐 스칼렛 요한슨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보면 영화의 생동감을 일으켜주는 요소는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진 동물들과 그 동물들의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들 이 두 요소가 결합됐을 때 이런 영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정글북 이 이름을 딱 들으시면 많은 분들이 책 혹은 애니메이션을 상상하실 것 같아요. 그림으로 그려져 있던 그런 애니메이션 아니면 만화책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것 같은데 이번에 나온 정글북도 실사판이긴 하지만 대부분이 컴퓨터 그래픽이라고
맞아요. 들었어요. 사실 이게 뭐 18번째 만들어진 거라고 하던데 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 그 디즈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정글북을 봤던 기억도 나고 네. 그걸 동화책으로 만들어진 걸 책을 사서 봤던 기억도 나요. 음. 솔직히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냥 타잔이 훨씬 재밌었던 것 같고 네네. 정글북에서 어린 아이가 동물들과 같이 사는 이야기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특히 그 키플링의 원작 소설이 저한테 먼 나라 정글의 이야기 같았죠. 네. 그런데 이 정글북을 보면서는 새삼 이야기가 정말 흡입력 있게 다가오던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처음에는 그다지 매력적이라고 느끼지 못했는데 네. 주변에서 본 사람들이 입소문이 대단하더라고요. 정글북을 한번 보고 났더니 너무너무 재밌다. 네. 기대하지 않았으나 빨려든다. 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이게 18번째 실사 영화지만 어쩌면 앞선 모든 정글북보다 가장 완성도 높은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스토리는 빤한데 네. 생동감이 넘치는 이야기, 그 캐릭터들에 빨려들게 만드는 매력이 뭔지를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원인은 네. 결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기술과 목소리의 만남일 거예요. 기계적 비주얼과 네. 그거에 생명을 넣어주는 배우들의 목소리 이 두 개가 결합되면 정글북이 아니라 그 동물한테 영혼을 불어넣어주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래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 골룸한테도 영혼을 불어넣어줬었으니 그렇죠. 이제 영화의 기술이 그래 돌덩이한테도 말을 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 정도로 이제 많은 범위로 표현 방법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걸 이 영화에서 또 느끼셨군요.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커밀 러핀스와 빌 머레이가 함께한 더 베어 네서시티스. 이 곡은 영화 정글북 OST입니다. Look for the bare necessities, the simple bare necessities. Forget about your worries and your strife. I mean the bare necessity of Mother Nature's. 커밀 러핀스 그리고 빌 머레이가 함께한 더 베어 네서시티스. 이 곡은 정글북 OST였습니다. 네, 정글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네. 있었어요. 아직 못 보신, 그러니까 어쩌면 동화책도 못 본 청취자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참 단순한데, 그렇죠. 어렸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 이제 정글로 흘러들어온 어린 아이가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원래는 동물들한테 잡아먹혀서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않고 이제 그 늑대들의 보살핌을 받고 네. 자라게 되는 거죠. 정글에는 법칙이 있고 네. 그 법칙을 지키는 한 정글 안에서 인간의 아이라도 동물들이 보살펴 주는 거죠. 일종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인데 네. 하필이면 그 안에서 늑대의 아이로 자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뭐 예전에 그래요. 그 송중기 씨의 늑대 소년 이런 영화도 있었는데 네네. 그렇죠. 늑대 손에 자란 아이. 그런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늑대들과 같은 또래로 자라지만 자라서 이제 소년이 되니까 그 늑대와 자기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되죠.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이한 거는 이 모글이라는 소년은 훌륭한 늑대로 자라고 싶어해요. 그리고 이 안에는 그러니까 이거 뭐 영화이긴 하니까 그 동물들은 다 이제 영어로 얘기합니다. 예. 야, 역시 대단하네요. 여기서도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한 모양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로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 엄마가 있고 네. 늑대 알파 메일 늑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늑대 안에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살고 다른 동물들과도 늑대의 법칙, 이 정글의 법칙을 순응하면서 하는데 그 정글에는 독특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로 이제 육식동물, 초식동물이 서로 잡아먹고 먹히는 제가 주토피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식의 법칙들이 있는데 그 정글에 흐르는 강에서 이제 가뭄이 일어서 그 정글 한가운데에 바위가 있고 그 바위 밑바닥에 드러나면 그러면 이제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애들 육식동물이 초식동물 잡아먹지 않고 서로 같이 와서 물만 마시고 가는 네. 그런 시기가 있는데
그 모글리가 늑대의 손에서 자라다가 그 평화의 바위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어요. 그 주변에 정글의 모든 동물들이 다 모여 평소에는 따로 찢어져 살다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거기에서 하필이면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아, 예. 시어칸이라고 하는 아주 악독한 호랑이가 한 마리 등장해서 네. 그러니까 정글의 생태계 피라미드의 최정상에 있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 시어칸이 늑대 무리들조차도 함부로 건들지 않지만 시어칸도 사실 그러니까 정글의 법칙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 문제는 시어칸이 이 모글리를 노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늑대들은 시어칸으로부터 모글리를 구해주기는 어렵고 그러니까 모글리를 늑대 무리에서 떠나서 인간 세계로 되돌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면서 그 여정이 네. 이제 정글북의 핵심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정글의 하나였던 그 모글리라는 캐릭터가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어떤 그쵸. 그 과정들을 그린 이번 정글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물론 이제 그 모글리 스스로는 선택을 할 수 있겠죠. 인간 세계에서 살 것이냐, 네. 또는 정글의 법칙을 따를 것이냐. 이건 뭐 사실 미드나잇 스포일러니까 끝까지 얘기할 수는 없으나 어쨌든 그 늑대 무리한테 위협이 닥치게 되고 그리고 모글리는 자신을 키워준 늑대들이냐 아니면 나하고 같은 동족인 인간의 세계인 것이냐 사이에서 타전이 되죠. 네. 타전이 되겠죠. 네. 평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네. 어쨌든 그런 또 정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화도 많이 됐었고 영화화도 많이 됐었던 그런 작품이고 심지어 애니메이션 장편 애니메이션이 있지 않나요? 그 그러다 디즈니에서 보니까 나온.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의아한 작품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뭐 레전드 오브 타잔처럼 마고로비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제인으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아니 근데 솔직히 목소리만 듣고 싶으세요? 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정글북을 또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텐데 네. 제가 영화 보면서 느꼈던 건 기술이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컴퓨터 그래픽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의 정글북들과는 다르게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진 정글북은 귀엽지만, 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어른 관객들한테는 무리이죠. 그 아이가 주인공인데다가 만화로 움직이는 동물들이라고 하는 건 그냥 아이들 동화에 가까운 것이고 네네. 실사로 만들어진 정글북들은 목불인견이죠. 요즘 관객들의 눈으로 보자면 만족하기 힘든 네. 재현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정글의 법칙이 작용한다면 잡혀갔으면 좋겠다 싶은. 네. 그런데 이 정글북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 기술은 사실은 오랫동안 발전돼 왔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반지의 제왕도 벌써 10수년 전 영화니까. 그렇네요. 골룸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대단하게 여겼던 시기에서 이제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동물의 움직임, 그 존재의 움직임을 연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전형적인 그 모션 캡처 기술인데 네. 이런 거죠. 애니메이션을 아무리 정교하게 그려도 인간의 움직임, 인간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인간의 본능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24프레임을 아무리 정교하게 그린다고 하더라도 역시나 이거는 멈춰진 그림이 네. 착시의 현상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지만 그러나 모션 캡처에 의해서 움직이는 동물의 움직임은 그냥 실제로 인간이 그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네. 다만 그래요. 그럼 비유하자면 탈바가지 뒤집어 쓰고 연기를 하는 거고 똑같죠. 네. 개념상으로는. 하지만 그 탈바가지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단지 연기를 한 이후에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그려 넣는 것이 네.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간은 가장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 건 인간 그 자체의 연기인 거예요. 인간이 동물을 연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어린이 동물극에서 보면 무대 위에서 동물 연기를 하지만 어린 아이들이어야지 탈바가지를 보고 저게 호랑이이다고 믿어주지만 어른들한테는 훨씬 더 진짜 같은 감각이 필요하고 영화에서 그거를 재현할 수 있는 모션 캡처 기술이 완벽하게 완성 단계 그러니까 네. 골룸 반지의 제왕 이후에 10수년 이후에 가장 극상의 완성 단계에 이른 것 같아요. 그게
이 영화에서 정글북이 만들어지게 되는 동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있어. 네. 이 기술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야 해. 왜? 기술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써야지. 만들어놨으면 써봐야지. 기술을 개발한 회사가 있고 이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 그 회사랑 그리고 계약한 영화사가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기술이 시장을 리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존재하면 기술이 시장을 창출해내는 거죠. 정글북이라고 하는 시장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흥미롭게도 저도 좀 눈을 의심했는데 미국 박스오피스 1등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도대체 정글북이 1등을 왜 해? 사람들이 볼거리를 마련해 주는 거. 영화라는 건 결국 볼거리인데 네. 이 기술 안에서 스토리를 입힐 수 있는 정글북을 갖고 돈벌이를 하는데 성공해내는 거죠. 네. 대부분이 알고 있는 정글북의 내용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만족하지 못했었던 실사화 혹은 네. 영화화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만족스러운 컴퓨터 그래픽으로 많은 사람들의 좀 공감을 얻었다라는 증명이 되겠네요. 그런데 이 기술을 구현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거더라고요. 저도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탈바가지 쓰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컴퓨터 그래픽을 입히면 뭐 호랑이도 되고 곰도 되고 뭐 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더 어려운 건 배경인 거죠. 뒤에 이제 뒷배경들이 그렇죠. 자연스럽게 녹아 있어야 저것이 컴퓨터 그래픽이다라고 예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야 이제 앞에 연기하는 것들도 더 잘 캐치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세트장은 네. 이 영화의 세트가 LA에 있었다는데 LA 세트장은 전체가 다 블루 스크린이었대요. 근데 그 안에서 사람이 뭐 파란색 옷을 입고 연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주변의 배경들을 사실감 있게 채우려면 정글 사진이 한 10만 장 이상 필요하답니다. 그 하나하나 풀 하나하나까지 심어서 네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하필이면 그 불순물처럼 실사인 어린아이가 하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 모글리 역할을 연기한 아이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거의 조화로움을 이루어야 되는 것. 결국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존재하게 만드는 건 쉬운데 실제 존재하는 것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게 가장 핵심이었고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포토리얼 기술이라고 하던데 그 사진으로 찍혀진 것들을 그냥 실제 실사 존재하는 것과 가장 어우러지게 만드는 것이었겠죠. 그런 기술들을 완벽하게 구현해내어서 스토리는 단순하지만 볼거리는 풍성한 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이쯤에서 그럼 광고를 듣고 와서 얘기를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MBC FM for you. 기다려줄래 깊고 푸르른 밤 하루의 고단함 내가 다 안아줄게 푸른밤 종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정글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발전되어 있는 기술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풍족한 볼거리를 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CG의 발전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죠. 이전에도 사실 아바타라는 영화가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네. 상당히 많은 공감을 얻었던 것 같고요. 찌찌뽕. 저도 아바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같은 생각하셨군요. 네. 나의 아바타? 예, 우리 예. 서로 아바타? 맞다. 네. 이런 아직. 왜 그래요? 아바타라니요. 너무 많이 하셨어요. 어쨌든 아바타라는 영화가 컴퓨터 그래픽이 상당히 많이 발전되어 있는 것들을 네. 또 적용을 해서 맞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인기를 끌었죠. 근데 그게요. 아바타에서의 그 시각적 놀라움? 네. 을 정글북이 뛰어넘어요.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 우리는 아바타에서 훨씬 충격을 많이 받았던 건 소재의 차이였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글북에서 나오는 그 동물, 호랑이, 곰, 아무리 그 친구들이 말을 해서 특이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봤던 비주얼이라는 그렇죠. 거예요. 하지만 아바타에서 봤던 존재들은 외계 행성에서 사는 새로운 포런색 네네. 종족들이기 판타지니까요. 때문에 판타지니까 결국은 어떤 스토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충격이 덜해지고 덜해지기도 하는데 이 영화에서는 오히려 아바타를 뛰어넘을 만큼의 CG 그래픽 기술을 보여지게 되는 거죠. 특히 그 사람의 머리카락 또는 동물의 털 이런 것들을 구현해내는 헐리우드 CG 기술이 얼마나 최첨단에 이루어졌는지 현 주소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뭐 그래픽 디자이너들이 거의 1년 넘게
숫자는 한 800명 이상이 이 작업에 정말요?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 이 거대한 군단이 이 영화 하나에 시간을 이만큼 투자했고 네. 그 성과가 박스오피스 1등인 거죠. 대단하네요. 이제 그만큼 또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인 네. 작업들이었기 때문에 또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 같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없었을 때는 욕심은 냈지만 흥행참패를 겪고 네. 수장된 작품들도 꽤 많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영화까지 오기까지의 어떤 희생양들 또는 징검다리들이었겠죠. 시대를 지나치게 앞서갔고 네. 너무 욕심을 많이 부린 우레메 같은 영화들이었겠죠. 예. 아직은 구현할 수 없는 것들을 꿈꿨던. 그러니까 결국 기술과 스토리는 상상력은 제가 예전에 이제 그 인터스텔라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영화라고 하는 기술은 우리의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웜홀을 구경했잖아요. 그렇죠. 영화로. 인터스텔라 안에서. 그 외연을 넓혔죠. 이 정글북에서는 동물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애니메이션으로 너무 많이 본 상상력이어서 네. 새삼스럽지 않지만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존재는 중간에 그 모글리를 유혹하는 그 뱀이에요. 네. 거대한 뱀인데 카라는 뱀에 어울리는 카입니다. 그런 이름이군요. 네, 뭐 오래 등장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칼렛 요한슨의 어떤 매력이 뭐 철철 넘치죠. 그 컴퓨터 그래픽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 목소리 연기의 비중도 정말 컸겠다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아직 영화를 보진 못해서 어떤 뉘앙스로 연기가 이루어졌을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말씀하시기로는 그냥 정말 보통 영화를 보듯이 일상적인 투라든지 말투라든지 그런 연기가 이루어지나요? 동물들의 연기라고 하면 조금 오바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정말 그게 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애니메이션 안에서 동물들의 이 표현이나 구현은 동화스럽죠. 네.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정글북 안에서의 동물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이 안에서 어린아이는 주인공 모글리를 맡은 닐 셀티라는 배우 하나고 네. 나머지 모든 동물들은 다 어른입니다. 그러니까 의인화된 어른들의 모습인 네네. 거죠. 예를 들면 빌 머레이가 연기한 곰, 발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글리가 연기하다 만나게 되는 존재인데 이 발루는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예요. 캐릭터의 어떤 뉘앙스가.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거는 우리가 흔히 배불뚝이 아저씨를 상상하게 되고 네. 곰이고 빌 머레이로 이어지죠.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한 카는 그래요. 파운파탈이죠. 그럼 파운파탈의 뱀 스칼렛 요한슨. 그 이 목소리와 외모와 동물, 의인화된 동물이 일체화가 되기 때문에 동물을 보고 있다고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사회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래요? 느낌을 주죠. 그 쉬어칸의 그 사악한 연기라던가 또는 크리스토퍼 월켄이 연기한 킹 누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오랑우탄인데 그 정글의 왕이 되고 싶어 하죠. 네. 이런 존재들 안에서 일종의 이 모글리가 성장을 하는 거예요. 어른들의 세계를 일찍 겪으면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이 동화들은 많죠. 어린아이가 어른들의 세계를 거치면서 로드무비처럼 성장해가는 이야기들의 틀을 갖고 있는데 네. 그게 동물인 거예요. 하지만 동물들은 곧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어른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뽑아서 만들어진 캐릭터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영화가 어른 관객들한테도 환영받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동물로 보이지 않으니까요. 참 그러면 이 영화 보고 나면은 나중에 동물들 현실에서 동물들을 봤을 때 묘한 기분이 들 수도 있겠네요. 뭐 사실은 우리 개, 고양이들은 벌써 사람 취급을 하죠. 그렇죠. 저는 심지어 우리 집 강아지한테 너 언제 말할래?라고 직접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이제 말할 때 되지 않았어? 말 좀 해. 이럴 때가. 그럼 걔가 이렇게 쳐다보면 얘기하죠. 못 알아들었어 아직도. 네. 뭐라는 거. 우리나라 이런 말은 눈빛을 하는데.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캐릭터들도 어른 관객들 더 많은 관객층을 지금 겨냥하고 있다라는 네. 것들도 느껴진다라는 그리고 거겠죠. 사실은 요즘은 통용되지 않지만 아기와 동물이 나온 영화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정글북이 아기와 동물이 나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심지어 둘 다 주인공이네요. 네.
신마다 나올 거 아니에요, 아기와 맞아요. 동물들이. 근데 사실은 이 영화는 이건 그냥 유머입니다. 사실은 아이들을 괴롭혔죠. 닐 세티라는 이 소년이. 네. 근데 이 12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네. 모글리 역할을 네. 맡은. 근데 정말 어떻게 연기를 해냈을까 싶어요. 상상이 저는 안 가는데 그냥 저는 동영상을 한번 봤는데 네. 그냥 허벌판 사막 그냥 제 느낌은 그냥 사막 한복판에서 네. 오아시스를 상상하는 것 같은 연기였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과 대화해야 되잖아요. 네. 동물 앞에는 다 푸른 옷을 입은 인텔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 앞에서 온갖 감정 연기를 해내는 이 소년의 연기력이 한편 더 놀랍죠. 사실 이런 것들을 보면 심지어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들이 많이 공개가 됐잖아요. 촬영 장소의 영상들 네. 어떻게 후작업이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극과 극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컴퓨터 그래픽을 어떻게 예상을 하고 또 연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 연기에 맞춰서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참 이 연기를 하는 분들도 참 고민이 많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런 그 왜 것 아까 기술이 말씀하셨잖아요. 발전하면서. 그 헐리우드 극한 직업이라고. 극한 직업 헐리우드 배우. 네. 근데 사실 어른들의 상상력으로는 이 연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긴 해봤어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CG 작업이고 컴퓨터 블루 스크린이라면 그러면 그 작업 자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해도 배우들한테는 그닥 즐거운 작업이 아니겠죠. 그리고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제 예상이 전혀 안 되니까요. 내가 연기한 것들의 리액션도 볼 수 없고. 그런데 어린 아이들은 사실은 살아있지 않은 것들 갖고도 장난감처럼 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인형 하나 갖고도 친구를 삼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린 아이들한테 갖고 있는 상상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상상해내는 것에 있죠. 네. 어른들은 퇴화한 재능인데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가능했던 것. 어쩌면 정글북이라는 소재를 갖고 이 기술을 시험했던 것도 그런 것들을 고려했던 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렇군요. 어린아이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네, 역사적으로. 상당히 잘 짜임새 있게 만들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감독이 누구죠? 이 감독이요? 네. 우리 다 잘 아는 감독이에요. 영화에서도 봤습니다. 네. 아이언맨에서 그 1편, 2편. 1편에서도 나왔고 2편도 나왔죠. 네. 1편 감독이었고 아직 뭐 우리 여러 번 마블 얘기했었습니다만 마블 명가 창업의 1등 공신 중에 한 명이죠. 네. 창업 공신. 존 파브로 감독. 네. 이분이 이제 아이언맨에서 경비원으로 운전사. 경호원? 해피라는 운전기사인데 네, 운전기사로도 만화 원작에서는 해피의 비중이 꽤 커요. 네. 심지어는 그 페퍼와 결혼도 하고 뭐 이런 네. 역할로 나오는데 어쨌든 해피 역할로 나왔고,면서 또 연출을 했었죠. 그래서 아이언맨을 완벽하게 잘 해석해냈던 거예요. 그 로버트 다니 주니어하고 같이 아이언맨을 히트작으로 만든 창업 공신인데 그 이후에는 그냥 이제 3편쯤 가면 아주 뚱뚱하고 살찐 모습으로 등장해서 하지만 원래는 영화 감독이고 네. 그리고 이 영화에서는 다시 본업인 영화 연출로 돌아와서 흥행 1등을 먹었죠. 그렇군요. 네. 멋진 영화를 또 만들어냈군요. 자, 노래를 듣고 와서 얘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타이티 에이티의 Unpredictable 듣겠습니다. 6366님 신청곡입니다. My love, she's unpredictable. She goes where the wind blows. Time flies in, and I wonder why. Where she hasn't come back. 네, 타이티 에이티의 Unpredictable 듣고 왔습니다. 자, 정글북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있었어요. 감독 얘기도 살짝 나눴는데요. 뭐 박스 오피스에서도 1위를 몇 주간 했고 한국에서도 반응이 꽤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네. 보건 사람들의 입소문도 좋다고 그러게요. 얘기해 주셨고. 심지어 이 존 파브로 감독이 글쎄요. 아이언맨 감독으로 더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정글북 감독이 된 것 같아요. 네. 흥행 성적도 워낙 좋고 심지어 직접 뭐 연기를 그 푸른 옷을 입고 해내서 네네. 이 배우하고 호흡을 맞췄다고 하기도 하고
그 근데 정글북은 뭐 아까 뭐 앞선 영화들의 최종 결과물일 거예요. 그러니까 징검다리들이 있다는 거죠. 네. 제가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건 라이프 오브 파이. 라이프 오브 파이도 이겠죠. 너무 대단한 CG였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호랑이냐, 저 호랑이를 정말 데리고서 연기를 한 것이냐라는 네. 생각도 했었고. 실제 호랑이가 등장한 장면도 있었다는데 네. 하지만 대체로 그 이제 파이가 인도양을 표류하는 그 과정에서는 대부분 다 CG였겠죠. 특히 뭐 작은 보트와 네. 그 이제 조각배 그 사이 이어진 줄 하나 갖고 호랑이하고 그 대적을 하잖아요. 네. 그때 호랑이는 뭐 대부분 다 CG 작업이었겠죠. 근데 그때는 이 정글북하고 또 다른 측면인 거예요. 그건 진짜 호랑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정글북에서는 미묘하게 이 동물들의 움직임이 인간 같아요. 예를 들면 그래요? 쉬어칸이라고 하는 그 의인화되어 있으니. 그치 맞아요. 악당 동물의 움직임은 굉장히 거들먹거리고 거드름을 피워요. 그러니까 동물이긴 하지만 인간의 캐릭터가 더 많이 부여되어 있던 거라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는 동물 그 자체를 CG로 구현해내는 거죠. 그래야 이제 진짜 공포감도 들고. 그렇죠. 조련이 안 되는 동물을 네.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조련된 동물로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그래픽 아티스트들이 특히 여기서도 털을 구현해내는 게 그렇게 어려웠대요. 사람의 머리카락, 털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려운. 그렇죠. 하나하나 다르게 반응을 하는 것들이니까. 맞아요. 그런 것들이 받침이 되어서 이 영화가 나오게 되는데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골룸부터 시작되는 스토리였고 혹성 탈출에서 보면 혹성 탈출도 사실은 다 대부분 그 침팬치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등장하는 네. 영화잖아요. 그거 역시도 사실은 이 정글북까지 이어지는 영화들의 징검다리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헐리우드에서는 거의 20년 이상씩 기술이 축적돼 와서 네. 이런 식의 결과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좀 있으면은 더 사실보다 사실 같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면서 재미있는 볼거리들을 많이 보여주겠죠.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네. 근데 여기서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디지털이 등장하면 뭐 신문이 사라지냐, 종이가 사라지냐. 저는 이 정글북과 그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영화들에서 그 헐리우드가 배운 교훈이 있다고 생각해요. 뭘까요? 사람이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그래픽 이 모든 것들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심지어 배경까지도 만들 수 있지만 단 하나 주인공은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뭔가 정말 이제 사람 냄새 나는 무언가가 또 있어줘야 우리들의 눈은 캐치 못하고 좀 의식적인 부분은 캐치를 못할 수 있겠지만 무의식 속에서 얻는 어떠한 그런 교류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컴퓨터 그래픽으로만 만든 네. 영화들이 꽤 있었어요. 이전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기술, CG 기술이 등장하면서 네. 사실 한편에서 CG에 지나치게 의존한 영화들도 많았고요. CG면 모든 배경이 다 만들어질 것처럼 착각하는 그런 식의 한국 영화들도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게임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는데 어쨌든 등장 인물 주인공부터 배경까지 모든 게 다 그냥 실제로 존재하는 게 없는 그냥 컴퓨터 상 안에서만 만들어진 영화들이 등장했던 적이 있었는데 네. 하나같이 멸망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군요. 네. 멸망까지. 네, 다음 작품을 볼 수 없었다. 네, 이 맞아요. 편을 볼 수 없었다. 결국은 관객들이요. 정글북에서도 그러니까 존 파브로 감독이 뛰어난 건요. 그러니까 관객들은 결국은 그 감정이입은 모글리, 닐세티라는 그 네. 살아있는 인간 소년한테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 소년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픽으로 구현된 존재들을 실제감 있게 느끼는 거죠. 제가 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연기는 리액션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서로 존재감 있는 것들이 리액션을 주고받을 때 그 과정에서 생동감이 느껴지는 거고 결국은 이 소년의 존재라고 하는 건 이 영화의 키인 거죠. 근데 그걸 이안 감독도 알고 있었어요. 네네.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보면 존재하지 않는 심지어 말도 못하는 호랑이한테 말도 걸고 대화하는 건 이제 그 파이라는 그 소년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둘만 있으면 그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 연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객들은 살아있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영화 안에서.
이후에 컴퓨터 그래픽을 과신하면 네. 존재가 필요 없어진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역설적으로 디지털 시대에는 살아있는 아날로그적 감성, 존재하는 생명체가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있어줘야 서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요. 오늘 정글북에 대한 얘기 쭉 나눠봤는데요. 광고를 먼저 들으시고요. 노래까지 듣고 2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very Single Day의 New World 이 곡 들으면서 2부 마무리하고 신기주 기자님과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기자님. 네. 끝없이 달려다 오늘과 내일의 애매함 그 경계선 사이 시작과 끝이 만난 시간 작별과 만남의 인사 안녕 또 다른 안녕 매일 하지 yeah. 널 보면 관계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호성이라고 하죠.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주고받아야 더 오래 지속되고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건데요. 저 혼자 얘기하지 않게 이 시간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실 거죠? 너의 얘기 그리고 푸른밤. 이 시간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푸른밤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에 글 남겨주세요. 손편지는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267 MBC 라디오 푸른밤 앞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만나볼까요? 2451님 꽃신 신을 날을 5개월 앞 남긴 곰신입니다. 남자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기다려달라면서 불러줬던 노래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오랜만에 추억에 잠기고 싶어요. 에디킴의 2 years apart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5개월 또 남자친구분 만나신다고요. 만나셔서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고 또 꽤 오래 기다리신 거잖아요. 이미 그 고생을 또 남자친구분이 잘 이해를 하고 또 받아들이고 더 잘해주길. 기다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또 멀리 떠나 있는데 날 기다려주고 긴 시간 동안 날 생각해준다는 건 참 고마운 일이니까요. 김나현님, 내년에 대학 졸업을 앞둔 대학생입니다. 얼마 전 큰 결정을 했어요. 전공을 포기하는 건데요. 3년 동안 공부해오고 직업 현장을 경험해 보니 저와 맞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해온 게 아까워서 애써 견뎌왔지만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어요. 그랬더니 후련하고 마음도 편안해지더라고요. 다행히 부모님과 교수님께서 제 생각을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다른 분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푸른밤에서도 응원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포기도 되게 용기가 있어야 할 수 있죠. 더군다나 내가 오랜 시간 공을 들여온 것이라면 그만큼 또 힘든 일이 포기인데 또 냉철하게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해낸 것도 멋있는 것 같고요. 습관적으로 내가 해오던 것들을 계속 이어나가는 경우도 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민감하게 스스로를 바라본다는 것도 멋진 것 같습니다. 그런 좀
냉철한 눈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일을 또 잘 판단해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연 씨 멋진 결정하셨고 또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시면 푸른밤에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에디킴의 2 Years Apart 듣겠습니다. 못 참겠어 제대하고 만나고 싶은데 휴가 때마다 널 꼬시는 걸 기다려줘 그동안은 남자 만나도 돼 에디킴의 2 Years Apart 듣고 왔어요. 7694님 고3 때부터 들어온 청취자인데요. 성인이 된 지금에서야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고등학생 땐 입시 문제 때문에 고민하던 밤이었는데 대학교에 들어온 지금 짝사랑 때문에 밤을 지새우네요. 긱스의 그냥 가요.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오랜 시간 동안 또 푸른밤 함께 해주신 분인 것 같아요. 짝사랑 때문에 밤을 지새고 계신다고요. 또 짝사랑하게 되면 생각 많아지고 작은 거 하나의 의미 부여를 크게 하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밤을 지새우시면서 푸른밤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는 것 같은데 직접적인 해결을 제가 못 해드리더라도 어떠한 저의 이야기, 우리 푸른밤 가족분들의 이야기가 좀 지금 문자 보내주신 사연자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 사람 사는 얘기들 많이 전해드리잖아요. 푸른밤에서.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짝사랑 어떻게 돼가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변화가 또 생긴다면 모양의 푸른밤에도 전달을 해주시길. 구지영님 얼마 전 아빠가 20년을 훌쩍 넘게 일하셨던 곳에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동안 못 가셨던 여행을 가신다고 내일 친구분들이랑 4박 5일 일정으로 떠난다고 하시는데요. 아빠가 안전하게 여행하고 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디로 다녀오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조심히 잘 다녀오시길 바라고 또 친구분들과 하신다고 하니까 좋은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여행이라는 것 일상이 치여서 못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이렇게 또 열심히 본인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잠시 내려놓게 되셨을 때 새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또 나의 앞의 길을 또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들 하더라고요. 아버님의 또 삶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 뭐 저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겠지만 다녀오셔서 또 많은 것들 가족분들과 나눌 수 있었으면 하네요. 그리고 지영 씨가 옆에서 많이 힘이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548님 역시 공부랑 아르바이트 둘 다 잡을 순 없나 봐요. 해야 할 공부는 많은데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집에 오면 피로가 몰려와서 결국 오늘 짜놓은 계획도 실패했어요. 르메트르의 We Got You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쉽지 않죠. 이런 것들 이제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피로하기 때문에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의 계획, 목표량들이 또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다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너무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요. 그런 계획을 짜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둘 좀 준비하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라는 게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내가 목표한 목표량은 도달을 못했더라도 분명 본인에게 있어서 발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너무 그렇게 죄책감을 갖거나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게 나의 목표량에 도달하지 못해서 오늘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도 앞으로 쭉 크게 짜놓은 그런 계획들은 또 성공할 수 있으니까요. 4969님 4년 사귄 남자친구랑 헤어진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밤마다 갑자기 슬퍼지곤 해요. 아마도 처음 하는 이별이라 그런 거겠죠?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이 새삼 대단해 보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올해 만난 시간이 또 4년이나 되는 만큼
3개월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추억, 슬픔 이런 걸 털어내기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래 만나고 짧게 만나고를 떠나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이제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순간적으로 이제 울컥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아직도 사랑한다, 아직도 내 마음에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 사랑했던 나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게 순간적으로 그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슬픈 걸 너무 너무 벗어나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연스럽게 지나가길 그리고 좀 덤덤해지게 기다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두 곡 들을까요? 긱스와 어반자카파의 현아 씨가 함께한 그냥 가요 그리고 르메트르의 We Got You 두 곡 듣겠습니다. 그냥 가요. If you need something to brighten up your night and make you feel right. 긱스의 그냥 가요 그리고 루메트르의 We Got You 두 곡 들었어요. 이은지님,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요. 친구들이 짐을 다 빼서 혼자 자려고 누워있으니 좀 무섭네요. 2시까지 푸른밤 듣고 자려고요. 어제 푸른밤 듣고 자서 그런지 무서운 꿈 안 꿨거든요. 푸른밤이 이렇게 득이 되는 라디오입니다. 좋은 꿈 꿀 수 있게 베란다 프로젝트의 꽃 파는 처녀 들려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무서운 꿈을 좀 자주 꾸시는 분인가 봐요. 푸른밤 들으시면서 좀 그런 꿈에서 벗어나시길. 저는 요즘에 좀 무서운 꿈? 글쎄요. 좀 뭐랄까 제가 이제 스트레스 받는 것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꿈에 되게 잘 나오는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하고 막 머릿속으로 좀 많이 고민을 하는 것들이 꿈에도 많이 나온다고들 하는데 저는 그런 게 좀 큰 것 같거든요. 요즘에도 좀 그런 꿈들을 좀 꿔서 좀 짜증을 내며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본인만의 방법들이 있다면 참 좋겠죠. 이분에게는 무서운 꿈을 벗어나는데 푸른밤이 있군요. 7131님, 종현이 형 4년째 짝사랑하는 여자 사람 친구가 있는데 꽤 오래전에 제가 한번 제대로 차였어요. 근데 제 베프가 얼마 전부터 그 여자 사람 친구랑 썸을 타고 있더라고요.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베프를 응원해야 할까요? 아직 마음이 남아있는 여사친에게 다시 고백해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좀 쉽진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 남자 사람 친구와의 관계를 제가 정확하게는 몰라서 어떻게 알게 됐고 그 친구가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지 뭐 그 친구와 얘기를 나눠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작은 거 하나 섬세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크게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글쎄 그냥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관계를 좀 인위적으로 바꾸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의 어떠한 지금 그러니까 그 남자 사람 친구에게도 얘기는 하겠죠. 얘기는 할 것 같은데 그냥 얘기하면 근데 관계가 변하겠죠. 예. 나도 그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여자 사람 친구에게 고백을 한다 이거는 되게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고민한다고 또 어떤 상황이 좋아진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니까 고백에 대한 거는 좀 남자 사람 친구를 신경 쓸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친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파악을 하시고 하시길 바라고 남자친구와 좀 관계를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을 좀 해보심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베란다 프로젝트의 꽃 파는 처녀 듣겠습니다. 바람도 없던 따뜻한 날 그리 익숙지도 않은 길을 걷다 흰 꽃잎 활짝 피운 베란다 프로젝트의 꽃 파는 처녀 듣고 왔어요. 4904님, 저는 가사를 쓰는데요. 가족과 함께 살지만 작업할 땐 조그만 제 방에서 더운 밤에도 문을 꼭 닫고 나오지 않아요. 작업의 양과 보람된 결과물이 비례할 수 없다는 게 가끔은 너무 우울해서 혼자 틀어박혀 있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꼭 듣는 노래, 선우정아의 알 수 없는 작곡가 신청합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배부른 소리 안에 그래도 Music is my life 라는 가사가 다시 일에 덤비게 만드는 힘을 줘요. 올 여름엔 꼭 큰일 치고 싶어요. 그럴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목표하신 것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선우정아 씨의 이 노래 되게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뭐랄까 되게 이 냉소적인 태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뭔가 음악을 대하는 태도랑 되게 닮아 있어서 네, 이 노래 가사를 되게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가사를 쓰신다고 하니까요. 좋은 작품, 본인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작품들도 앞으로 많이들 만드시길 바라겠고, 작업의 양과 보람된 결과물이 비례할 수 없다는 거, 와, 이거 정말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술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일인 것 같아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참 역시 글 쓰는 사람은 뭔가 다르긴 하네요. 8723님, 다이어트 하려고 전에 했던 탭댄스를 다시 해볼까 했는데 시간이랑 장소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스쿼시를 하기로 결정을 하고 방금 다녀왔어요. 게으르지만 운동을 좋아하고 나름 자신이 있어서 스쿼시를 만만하게 봤는데 공이 생각처럼 안 움직이더라고요. 쫑디도 혹시 스쿼시 해봤어요? 어쨌든 오랜만에 땀 쫙 빼니까 개운하네요. 2달 동안 꾸준히 해서 다이어트 성공하길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니요. 저는 공으로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요. 예, 스쿼시도 공 치는 거잖아요. 테니스랑 되게 비슷한 그런 룰을 가진 운동 아닌가요? 해본 적은 없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고, 다이어트 목표하신 것들 좀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살 빼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꼭 이제 살을 뺀다라기보다 운동을 하면서 이제 건강 관리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뭔가 근육과 지방의 비율도 달라지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고 그렇죠. 6222님, 스칼렛 요한슨의 더 문송 신청해요. 영화 보고 오늘 이 노래 들으면서 음성 메시지로 저한테 편지 쓰다가 울었어요. 노래가 다정하고 햇살 같고 별을 밟는 느낌이 들어서요. 푸른밤 가족들이랑 같이 들으며 포근함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 좀 눈물을 흘리셨다고요. 나에게 어떤 글을 쓰시는 분들, 뭐 혹은 좀 나중에 나에게 얘기를 좀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으신다든지 음성 메시지를 남기시는 분들 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것들 되게 본인을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의미가 큰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 어떤 내용이었을지, 어떤 부분에서 눈물이 흐르셨을지도 궁금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또 좀 사연자분이 내키실 때 푸른밤에도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노래 2곡 들을까요? 4904님이 신청하셨던 노래죠. 선우정아의 알 수 없는 작곡가, 그리고 622님이 신청하신 스칼렛 요한슨의 더 문송 2곡 듣겠습니다.
선우정아의 알 수 없는 작곡가 그리고 스칼렛 요한슨의 더문송 두 곡 들었습니다. 0408님, 저는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썼을 것 같은 노래를 듣는데요. 몇 년 전 여름부터 혼자 있는 밤이면 이 노래를 듣곤 해요. 백현진의 여름바람. 현실감에서 오는 환상의 느낌이 정말 좋은데 혼자 있는 오늘 밤 푸른밤에서 들려주실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는 사람이 썼을 것 같은 노래를 들으신다고요? 되게 재밌는 어떤 본인만의 습관 같은 거네요. 어떤 곡일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저는 이 곡을 모르긴 해요. 그래서 잠시 후에 같이 들어보도록 하죠. 여름바람. 어떤 내용일지 그리고 어떤 분위기를 품고 있을지. 혼자 있는 것이라는 게 되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외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자유롭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랄까 여유롭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죠. 김정우님, 작년 말 세계여행을 하기로 마음먹고 떠났는데요.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에 여행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3달 만에 귀국을 해서 지금은 고시생으로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 행정고시랑 공인 회계사 시험이 끝나서 도서관 분위기가 썰렁하고 마음을 잡기도 힘드네요. 여자친구와도 헤어져서 앞으로 외로움을 어떻게 버텨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요. 하루 종일 열심히 공부하고 귀가해서 라디오를 듣는 게 저의 유일한 낙이네요. 젊음을 바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요. 힘내셔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또 본인이 원하신 걸 얻어내시길 바라고요. 세계여행을 또 시도를 하셨던 분이군요. 3개월 정도 여행을 하신 것 같아요. 나중에 또 본인의 꿈을 이루고 좀 못 가본 곳도 다시 한번 떠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후에 다시 한번 떠나는 그런 여행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다녀오셨던 그 3달간의 시간이 또 본인에게 좋은 에너지가 돼서 지금 또 공부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순간순간 좀 힘들고 지칠 때 그 기억들 떠올리시면서 힘을 얻으시길 그리고 푸른밤 들으시면서 위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0408님이 신청하신 노래죠. 백현진의 여름바람 듣고 오겠습니다. 설마하고 창문을 열었다. 내 얼굴은 흔들리고 있었다. 여름바람 때문인가 난 잠시 백현진의 여름바람 듣고 왔어요. 곡이 되게 독특한 느낌이 있네요. 보컬도 그렇고 중간중간 나오는 어떤 변주들도 상당히 재미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지숙님, 남편을 따라 강원도로 왔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서 여군이었던 저는 제 꿈을 놓고 새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후회도 조금은 했지만 지금도 밤 출동 나간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도 요즘은 라디오 듣는 맛에 혼자 잘 잠든답니다. 백예린의 바이바이 마이 블루 신청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남편분과 또 함께 지내기 위해 본인의 직업? 꿈? 이거를 놓으신 그런 분의 사연이었는데 지금의 꿈을 이전의 꿈을 놓으시고 이제 또 새로운 꿈을 만났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분들 되게 멋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어떤 인연을 만났다고 저의 꿈 그리고 내가 목표했던 어떤 무언가를 놓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그리고 이런 결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또 뚜렷할 때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연이 또 인생에 있다라는 것도 큰 복이겠죠. 예. 그래요, 지숙 씨. 좀 혼자 쓸쓸하시거나 그러실 때 푸른밤 들으시면서 조용히 주무시길 잠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박혜수님,
고3이었던 작년엔 취업 준비와 시험 공부를 병행하면서 푸른밤 들으며 많이 울기도 하고 위로도 많이 받았는데요. 20살인 지금은 바라던 곳에 취업해서 기쁜 마음으로 푸른밤을 듣고 있습니다. 일이 고되고 힘들 때마다 푸른밤을 찾았는데 작년이나 지금이나 푸른밤은 항상 따뜻하게 반겨주네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이라니 저한테도 참 뿌듯한 마음도 들고 저에게도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좀 힘들 때 푸른밤 찾아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하루에 좀 마무리를 푸른밤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다들 힘 많이 내시고 사실 하루 보내면서 즐거운 일도 많이 있지만 보통의 하루는 보통의 일상은 어려운 일들, 지치는 일들 투성이잖아요. 그런 것들 사이에서 좀 언제나 따뜻하고 언제나 좀 위로받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드네요. 푸른밤은. 자,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이 곡은 서지숙님이 신청하신 곡입니다. 백예린의 Bye Bye My Blue 들으셨어요. 4738님, 저의 어렸을 적 인생 최고의 날은 시험 끝난 당일이었어요. 시험이 끝나고 보고 싶었던 비디오를 빌려서 쏜살같이 집으로 가서 맛있는 걸 먹으면서 보곤 했는데요. 공부하기 싫을 때마다 끝나는 날을 생각하며 꼭 참고 공부를 했답니다. 어른이 된 지금은 시험 볼 일이 없어져서 그런지 그런 인내도 보상도 해방감도 느낄 일이 자연스레 사라져버렸네요.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문득 씁쓸한 마음이 드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학창 시절에는 그런 극적인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시험 기간도 그렇지만 그 외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좀 학창 시절을 좀 극적으로 반짝반짝 빛나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이제 무언가 내가 정한 건 아니었지만 시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의 목표가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지금은 좀 없으셔서 가끔은 좀 씁쓸하기도 하다라는 사연이었는데 스스로 좀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떤 목표 기한을 둔다든지 내가 목표하는 무언가를 이뤘을 때 스스로에게 선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또 그때 설렘과는 또 다른 색채겠지만 비슷한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저는 사실 그런 목표를 막 두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예. 근데 몇 년 전에 그 운동하면서 그런 걸 한번 해봤었던 것 같아요. 뭐 몸무게를 얼마나 지운다 혹은 체지방을 몇 프로까지 뺀다 뭐 이런 거 하면서 그 도달했을 때 느낌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뭐랄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운동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목표를 또 두면 되게 재미있기는 해요. 이제 뭐 숫자에 비례해서 몸이 막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사실. 이제 근데 숫자 맞추는데 되게 즐거움을 느꼈던 기억이 나네요. 4738님도 한번 그런 것들 만들어 보시길. 이슬님, 집에 갔다가 다시 기숙사로 돌아왔어요. 벌써 엄마가 보고 싶네요. 다른 친구들은 아침에 엄마가 깨워줄 텐데 혼자 일어날 때마다 집에서 생활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럽습니다. 아직 학생인데 벌써 사회생활을 하는 기분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외롭고 지치고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내시고요. 가족과 떨어진다라는 게 되게 차갑게 느껴질 때가 있죠. 되게 세상에 이제 탁 내보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힘내길 바라고요. 생각이 날 때마다 좀 연락도 자주 하고 하면서 위로를 좀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푸른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일 너에게 푸른밤의 마지막 시간은 내일을 시작하는 여러분께 드리는 곡으로 준비를 하고 있죠.
오늘 준비한 곡은 처음 듣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인생시망이라는 밴드의 참기름이라는 노래입니다. 이 밴드는 망이와 망소이라는 두 멤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망이와 망소이 하면 어렴풋이 기억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국사 시간에 배웠던 노비 반란의 주인공들이죠. 많은 반란들이 그런 것처럼 이 반란도 성공하진 못했지만 당시의 고려를 유지하던 신분제라는 질서에 돌을 던진 유의미한 기록으로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밴드 이름은 인생시망. 참 자조적인데 반해 멤버들의 이름은 패기가 넘치죠.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다만 의미를 남기고 싶어하는 어떤 의지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노래는 어떨지 참기름 이 곡 한번 들어보시고요. 지금까지 푸른밤 종현이었습니다. 내일도 쉬러 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하지만 석유보다 더 귀한 기름이 있지 않느냐.